네, 안녕하십니까. 노영돈입니다. 저희가 지난 16회에 이어서 17회로 이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이재현 구청장님과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배석희 회장님 모시고 서구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를 위해서 서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앞서 16회에서는 청라국제도시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 그리고 스마트 에코 시티에 대한 사례, 또 청라 소각장 관련해서 또 저희 배석희 회장님과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하천, 청라국제도시에 큰 두 개의 하천이 있죠. 공촌천과 심곡천이 있는데, 이 심곡천과 공촌천에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보건 문제라든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공촌천하고 신곡천이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서구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서구청장님이 이제 환경 전문가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신데, 특히 이 하천에 관련돼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 면담을 통해서 하여튼 신곡천, 공촌천은 임기 중에 책임지고 관리를 잘 하시겠다. 그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하셔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1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또 기다림의 이야기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1년이면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우리 하천, 공촌천, 신곡천에 대한 변화를 우리 주민들이 실감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이 없다. 이거 언제까지 기다리진 않는다. 우리 부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 청라의 신곡천과 공촌천이 변화될지, 또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느끼는 거지만 확실히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또 대안이 어떤 게 있고 우리 그 신곡천, 공촌천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재작년에 이 서구청장으로서 이 선거에 나오면서 서구를 살피면서 가슴이 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심 하천이 있다는 거에서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거 때 공약 1호가 서구 지역 화폐였고, 두 번째 큰 게 서구에는 많은 환경 이슈가 있는데 이 하천을 생태 하천으로 만들겠다라고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천에 가보고서 2년 전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하천들이, 도심 하천들이 있지만 이렇게 방치된 줄이야 라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기뻤던 게 제가 해야 될 임무라는 이러한 소명의식도 생각나게 한 게 바로 하천입니다. 우리 청라국제도시는 정말 좋은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이 신곡천, 10km 가까이 신곡천이 흐르고 공촌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신곡천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의 대책을 접근하지 않았고 대책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곡천을 제가 살피고 나서 바로 1시간 내에 답을 내야 했던 것은 근본적인 오염수를 걷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 분석이 안 됐고, 늘상 퇴적이 되면은, 오염이 되면은, 그걸 쌓이면은 그걸 긁어내는 그러한 간헐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작년도에 했던 것은 그러한 오염을 벗겨내기 위해서 신현 원창동하고 가정동에서 오래된 하수 관거, 그런 부분이 옛날에 함유식이라고 해서 하수가 내려오면 평상시에는 그것을 어느 정도 가둬서 펌핑해서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비만 오면은 그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하고 함께 휩쓸려서 그것이 전부 하천으로 방류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예산은 하수 관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하수도 기본 계획에 인천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미 환경부의 승인 요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승인이 되자마자 국가 예산이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환경부에 얘기를 해서
이 승인 작업을 빨리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서 만약에 승인이 되면 이번 국회 때 심의 과정에서 빨리 반영될 수 있고 늦어도 2021년도 예산에는 됩니다. 이 문제만 해소돼도 신곡천은 일단은 악취랄지 이런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용수입니다. 유지용수이기 때문에 하수 처리장이 앞으로 증설이 되겠지만 하수 처리 수는 그래도 오염수보다 상당량이 좋은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유지용수로 더 많게 흐르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오염이랄지 기본적으로 하천 기능이 이제 되는데 거기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하고 거기에 둘레길과 그 다음에 명품 나무들을 심어서 이 자전거와 그 시민 여러분들이 항유할 수 있는 길로 만들겠다. 공천천은 더 쉽습니다. 신고천보다. 그래서 공천천에 작년에 또 오염이 났습니다만 그것은 산업단지에서 공사할 때마다 오접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헐적으로 막고 있는데 이것을 오접 현황을 지금 조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오접 현황이 조사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그 관을 배관만 제대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공천천은 이 한강 물을 그 다음에 아라뱃길 물을 끌어오기 굉장히 쉬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용수만 한다면은 신고청보다 더 조속하게 빨리 더 좋아질 거다. 그렇게 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공천철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게 구간마다 봄꽃과 여름꽃, 그 다음에 가을꽃, 겨울에는 뭐 또 눈이 쌓이는 거에 의해서 제가 국제도시에 맞게끔 비발디 사계가 봄에는 봄의 음악에 맞춰서 봄꽃이 피면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생태 하천으로 제가 작업을 하는데 내년도에 각 분야별로 이러한 기본적인 대책은 추진하고 있고요. 또 예산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그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 하천 관리 종합 플랜이 내년도에 자세하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얘기한 기본 방향이 그러면은 몇 년 내에 시민들이 자연과 더 향유하고 이 도시마천이 오히려 우리에게 시민분들에게 이로움을 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네. 확실히 환경 전문가셔서 그런지 정확하게 문제를 잘 살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신곡천과 공천천의 악취 문제라든지 오염 문제는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수와 우수가 지금 같은 관에서 배출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똥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누적이 돼서 이런 냄새가 나는 것이고 또 이 유지용수, 그러니까 물이 흘러야 되는데 좀 많이 흐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계획대로 잘 정돼서 좀 악취 문제도 해소가 되고 또 좋은 하천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결국은 또 조직이기 때문에 자 생태 하천과를 인천에서는 10개 군구 중에서 처음으로 생태 하천과를 만들었습니다. 대개 하천은 시에 다 맡기는데 우리는 생태 하천과까지 만들어서 조직과 아까 제가 얘기한 예산을 제가 진두지휘하면서 시로부터 우리 하천은 서구의 하천은 살려내겠다. 오히려 예산이 있으면 시에서는 우리한테 보조만 해주라. 그래서 생태 하천과가 처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다 더 그런 마스터 플랜이랄지 앞으로 세부적인 실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만 이제 뭐 부탁 말씀 드리면 그 청라 주민들이 최근에 가장 목말라하는 것이 결과물입니다. 늘 말들은 많고 계획도 많아요. 근데 늘 계획 다음에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결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부총장님이 우리 신곡천 공천천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가능하면 이런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좀 소통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진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신곡천 공조천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나중에 결과물이라고 딱 보여주는 것보다 과정상에서 이 변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항시 결과 언제 어디까지 하겠다 그러면 그때까지 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청라의 현안 자연 환경이나 교통 문화나 모든 지금 청라 현안들이 늘 말들은 많아요. 근데 결과를 내자고 그러면 늘 없다.
왜냐하면 그 과정상의 소통도 없었고 늘 뭔가 좀 속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 오늘 신곡청 구청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주민들하고 잘 소통하시고 네. 또 주민들한테 알릴 거 알려주면서 실제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모든 일에는 소통이고 네.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또 약속을 해야 되고 우리 직원들도 스스로 약속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실무자들도 말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준비했던 게 소통 1번가입니다. 우리 구청에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이트도 있지만 요즘에 누가 컴퓨터에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 모바일 베이스로 이 핸드폰에서 시민분들이 그 부분을 쌍방간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청라 국제도시와 관련해서 현안만 하더라도 한 15가지 대형 프로젝트마다 15가지고 제가 하고자 하는 구상하는 계획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리스트업을 해서 진행 상황과 그런 부분을 언제든지 가령 신곡천이다. 그럼 신곡천이 현재 어떤 상황에 이루고 있는지 그러면 기본계획 구상인지 뭐 나무 심기라도 했는지 이러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통 1번가의 사이트를 지금 구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그러한 부분이 더 피드백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또 청라총회에서 많이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과 결과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이제 거의 매일매일 좀 청라를 걷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몸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6km에서 한 7km 정도를 걷는데요. 예전에는 신곡천을 잘 안 가게 됐어요. 냄새가 좀 심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종종 갑니다. 근데 가보면은 냄새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제 좀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저희가 오늘 드릴 말씀이 또 많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것이 이 수소 발전 설비에 대해서 몇 개월 안 됐죠. 논란이 됐었는데요. 저희도 좀 이제 회장님이랑 저희 청라청년 임원들이 또 구청장님 뵈러 갔던 적도 있었는데 이 수소 발전 설비에 관련된 우리 청라 주민들의 입장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수소 발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큰 흐름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거기에 청라의 여러 가지 인프라를 이용한 수소 관련된 설비들이 계속 들어올 그런 의도는 분명히 보인다. 단지 저번에 그 SK 서울화학 안에 우리가 수소 발전 설비가 들어온다고 할 때 다행히도 이제 오늘 부청장님이 그 건축 허가를 불허하는 바람에 지금 그건 막았다. 하지만 이것은 뭐 빙산의 일각이고요. 지금 우리 청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서 수소와 관련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또 우리 저 옆 인근에 있는 발전소에서 지금 이 수소와 관련된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들이 이 문제에도 한번 세밀히 살펴봐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네. 수소 발전 설비 관련해서는 우리 또 구가 정확한 입장을 또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이 서구에 아까도 청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 좀 유해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소 발전 설비에 대해서 이 서구가 어떤 입장으로 할 것이다라고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주민들이 좀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제가 잘 아는 분야입니다. 이론적인 거라 앞으로 수소 사회가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현재로서 우리 서구는 환경 이슈나 환경과 안전, 제가 클린 서구를 먼저 외치는 것도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를 이전에 클린 서구를 외치는 것도 미래에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더라도 환경과 안전에 있어서 담보가 되고 기반이 돼야지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제가 환경과 안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와 관련해서 이 앞에 SK 측에서 조그마한 발전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인허가에 기계적으로 한다면 인허가를 내줘야 맞겠지만 한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불허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SK 석유화학에서 요구하는 게 거꾸로 저희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수소를 얘기하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 설비를 좀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환경과 안전에 있어서 불안 요인을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주문을 냈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환경과 안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라. 마침 3년에 한 번씩 개보수를 하는데 3개월, 지금 개보수 기간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법에도 없는 문서를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3개월 기간에 전년도에 최근 3년 동안 발생했던 그런 사례 분석을 해가지고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해라. 그 계획을 내라 해서 제가 직접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려 500억 원을 투자를 더해서 그 환경 안전에 신경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선 바꿔서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환경 안전의 불안 요인이 제거가 돼야지 이러한 얘기를 좀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소 사회는 분명히 오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특정 업체에서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또 관공서에서도 몰라도 안 되고 또 시민들이 몰라도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낱낱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추진 사항을. 무슨 얘기냐면은 울산 온산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소 부자의 인프라에 있어서 시민들 포함해 가지고 가장 완비된 곳이 온산입니다. 그곳에서 이미 9년, 10년 가까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불안 요인이 제거가 됐고 거기는 홍보관까지 만들어서 이제 수소 자동차를 운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9년, 10년까지 걸릴 필요는 없지만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업체와 우리 관공서와 그 다음에 시민들이 함께 이러한 부분에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미 먼저 하고 있는데 사례를 보면서 환경 안전적으로 문제 없고 정말 우리 시민에게 이득이 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또 준비를 하고 서로 간에 소통 간에 해서 이런 문제를 서서히 준비하고 풀어갈 문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SK 인천석유화학은 이 수소 발전 설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최근에도 저와 면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을 전환할 수 없느냐고 해서 제가 어림도 없다.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 SK 인천석유화학의 그동안 주민들과 소통하는 방법 또 어떤 자기들의 유해 시설에 대해서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미진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SK 석유화학이 최근에 이제 벌어진 사태에서는 번개가 2번을 맞았죠. 네. 그때 아마 SK 석유화학이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러웠거든요. 그것을 수리를 늦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맞은 자리에 또 맞는. 그리고 실제로 SK 석유화학이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어떤 그 점검을 해보면 실제로 미진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SK 석유화학 또 주민과의 어떤 신뢰,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또 구청장님이 그때는 잘 불호 결정을 내려주셔서 잘 됐지만 SK 석유화학은 어쨌든 지금 포기하고 있지 않고 아마 틈만 있으면 이거 진행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런 부분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우리 서구에 있는 기업, 아까 내가 하나금융도 얘기했듯이 이제는 지역 상생, 이득과 그 다음에 사회 환원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SK 측에도 또한 다른 것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지역 주민에게 낱낱이 솔직하게 준비하는 것을 모르면 인식을 시켜주고 또 홍보도 해서 하여튼 상생을 먼저 하고 소통을 통해서 풀어갈 시대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서구가 지금
최근 메인 사업으로 지금 내걸고 있는 것이 이 서로 이음 카드가 있죠. 일단은 뭐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명과 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저도 좀 이렇게 자주 사용하면서 혜택을 보고 있고 타 지역에서까지 와서 벤치마킹을 할 만큼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시스템 같고요. 일단은 암으로 봤을 때는 좀 어두우면은 여러 좀 예산들이 많이 투입된다는 이런 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로 이음 카드와 관련해서 일단 우리 이재현 총장님께서 메인으로 내걸고 이렇게 또 사업을 하신 것인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제가 자꾸 우리 청라구치도시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뭐 1위가 되겠다고 하는데 제가 선거를 준비하면서 제1호 공약을 서구지역화폐로 내걸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 서구는 많은 부분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원들을 서로 잇고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같이 함께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226개 지자체 중에서 다 안 하더라도 지역화폐는 우리 서구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헌데 준비를 잘 해서 저희들이 10%의 캐시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래야만이 우리 서구가 좀 앞서서 갈 수 있는 정책을 모처럼 할 수 있다 생각이 있고 그래야 홍보같이 그리고 시민분들이 이렇게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정말 극보수적입니다. 아무래도 변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리함과 그 다음에 10% 그래서 캐시백을 내놓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연말까지 5월 달부터 연말까지 1,000억을 4만 6천 명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은 전문가분들이 그것만 해도 대박이다라고 했는데 불과 70일 만에 4만 6천이 아니라 20만 들어섰고 지금 현재로서는 1,000억에서 1,675억에 지금 3,000억까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이 서구 구민 여러분, 특히나 이 청라국제도시 시민 여러분이 대폭적으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이끌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이 돈이 빨리 떨어진 게 이제 문제였죠.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만큼 이렇게 예산 초과가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예산에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로서 마중물 사업, 마중물 단계로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시즌2 그리고 내년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비율이 캐시백 비율이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영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혜택 플러스 가맹점 등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이어나가더라도 소상공인은 참여하겠다. 시민과 소상공인이 95%, 97% 동의를 하는 이런 서구 화폐가 됐으니까 이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하고 이제 안정적인 카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캐시백은 당연히 비율이 내려갑니다. 근데 그 비율이 내려간 만큼을 어떻게 채워넣느냐? 우리 소상공인이 무려 그 4만 5천 개의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 플러스 가맹점이라고 해서 이 지역화폐를 사용을 하면은 최소한 3% 이상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7%니까 10%가 가능한 거죠. 근데 어떤 사업처는 매출이 20%, 30% 오른 데도 있어요. 그것은 나눠서 같이 참여를 하겠다 하는 곳은 또 7%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14%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즌2는 반드시 갑니다. 그리고 영속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불안과 또 과제를 던져주셨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즌2 등을 통해서
일단은 캐시백 비율은 조금씩 줄여 나가더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하되 나머지는 서구에 있는 혜택 플러스 가맹점 그리고 서구에 맛집부터 시작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 식자재를 만들어내는 거, 네. 그 다음에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이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그래서 그것은 모바일 폰에서 서구 상품관을 만듭니다. 서구 상품관을 만들어서 또 혜택만큼을 같이 나눠가고 그 다음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캐시백 혜택을 받은 부분을 좋은 일에 쓰이고 싶다라고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네. 기부 코너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기부 코너로 해서 가령 복지랄지 그러한 부분에서 소외계층에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미래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들을 네. 할 거고 마지막은 중요한 부분은 이것은 시민 여러분들이 혜택 플러스 뿐만이 아니라 매출 증대를 통해서 경제에 올리는 정책이기도 한데 각종 이어가는 정책입니다. 무슨 얘기냐? 교육 정책을 교육 사업을 지금 가령 청라국제도시의 학교에 미래에 가치 있는 일을 할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무려 서구에 전체 40억을 지원을 해 가지고 네. 가령 오케스트라 뭐 문화 창출 뭐 4차 산업을 할 경우에 우리가 프로그램 지원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에도 쓰이고 이 플랫폼에 이 서구 지역화폐 플랫폼에 녹여서 그 다음에 복지 예산도 이 서구 지역화폐를 통해서 공공 일자리 창출하는 데 쓰이고 마지막은 문화 행사 때 네. 결국은 서구 주민분들에게 문화적인 향유를 또 누리도록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문화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서구 지역화폐를 연결해서 푸드트럭 한 대라도 지역화폐를 쓰이도록 해서 경제도 살고 다른 정책도 살릴 수 있도록 그야말로 서로 이음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계속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안심하고 계속 이렇게 관심 갖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그 서로 이음 카드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많으셔서 말을 끊지 않으면 아마 하루 종일 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구청장님 알다시피 제가 이 서로 이음 카드 홍보 대사이긴 하나 잘 홍보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서로 이음 카드가 잘 돼서 지금 뭐 구청장님이나 구청에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잘 가면 물론 뭐 좋은 일이죠. 하지만 뭐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그냥 구청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 정도의 역할을 했으면 했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 가지 않나. 아까 뭐 구청장님도 그러셨지만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연속성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원이 세금이기 때문에 과연 연속성으로 잘 갈 수 있을까. 그다음에 어떤 유지 비율, 그러니까 10%에 대한 이 캐시백이 가장 관건이긴 한데 뭐 여러 가지 방안대로 이렇게 잘 간다고 그러면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상세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살피셔야 된다. 특히 이 임카드가 처음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중소상인들을 경기를 살려주는 취지였는데 그 취지에 맞게 가고 있는가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겠다. 하여튼 뭐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뭐 전국적으로 이게 좀 어떤 모범 상품이 된다고 그러니까 뭐 구청장님이야 여러 뭐 우리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수고스러움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나왔었고 또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보완해 가면서 점점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작된 사업인 만큼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지금 16회, 17회 2회를 연속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17회 분량이 다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어서 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는 저희 엠버스 또 청라 커넬웨이 썰매장 청라 특화 행사 이런 또 청라의 주민 여러분들께서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18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